8페이지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그 내용 먼저 읽어줄게요.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말 진짜 어렵죠. 법적 내용이니까 어려워요. 여기다 쉽게 표현된 내용으로서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옆에다가 적으세요. 실제로 돈 중 금액이다. 그거 적으세요. 실제로 돈 중 금액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분필에 대한 내용을 취득할 때 돈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이 분필의 취득가액은요? 10,000원. 이런 뜻이에요. 또다시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이 건축물의 신축가액이죠. 신축가액은 뭘까요? 취득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 요소를 보죠. 구성 요소를 볼 때 건물을 신축할 때는 맨 처음에 설계비 줍니다. 그 다음에 자재 구입이 하죠.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 경비, 이 내용이 소요될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경비에 대한 내용은 이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벽돌과 벽돌, 그럼 모르타로 넣어줘야죠. 그럼 여기에 다니로서 이게 자재비죠. 그 다음에 이 모르타를 붙이려면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경비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이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자재비, 인건비, 경비예요. 그리고 또 이 설계비에 대한 영역증거죠. 영역증거니까 간접비예요. 그래서 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된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실제로 돈 중 금액이다 상관한다겠죠. 그리고 또 다시 단서 갑니다. 단서 볼 때 다만 취득대금은 일시급에다가 동그라미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거기다가 밑줄, 할인된 금액 밑줄. 포인트 잡는 것은 된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법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았다. 이때 분양가액에 대한 내용이 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완불해가지고 이 법인에게 돈 주겠죠. 얼마 줄까요? 7억. 그럼 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가액은 얼마다? 7억. 이게 바로 법인 장부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아까 법자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가 그랬잖아요.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법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일시급으로 줘요. 한꺼번에 줘요. 한꺼번에 주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까지 기간의 이자, 중도금부터 완불까지 기간의 이자를 깎아주겠죠. 깎아줘서 그 금액이 6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6억. 그래서 이 일시급 이 말이 나온다면 꼭 뒤에서는 뭐예요? 할인된 금액이 나와요. 할인된 금액이 바로 6억이잖아요. 그런데 문장에서 할인받은 금액 그랬어요. 그럼 어떨까요? 할인받은 금액이 돈 준 금액이다? 아니잖아요. 할인받은 금액 얼마였습니까? 1억. 1억 그러면 돈 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빼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내용 조심하시라고 거기다가 예쁘게 적어놨어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왜? 공제되는 금액이잖아요. 할인받은 금액은 돈 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차입금은 빌려온 금액이에요. 빌려온 금액으로서 인건비, 자재비, 경비 주겠죠. 그러면서 이 빌려온 금액으로서 인건비, 자재비, 경비 주니까 직접비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요. 부는 본에 따라간다 하였으니까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이 된다 이 뜻입니다. 건설자금 이자죠. 예단용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2번 내용 기억하세요. 2번 기억하시는데 거기에서 먼저 읽어줄게요.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거기다 중개보수도 적으세요.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에 제외한다. 여기서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을 말하겠죠. 개인인 경우는 취득가에서 제외한다. 그럼 반대로 법인은요.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제외한다 옆에다가 가로하셔가지고 법인 포함이라고 적으세요. 법인은 포함된다. 법인 포함. 이거 적었으면 설명드릴게요. 법인은 장부를 작성토록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부 작성에 대한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연부취득이든 할부취득이든 어음취득이든 현금취득이든 관계없이 현금가로 적으라고 했어요. 이 내용 때문에 나온 것이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포함된다로 나오지고요. 그리고 개인은 할부 취득할 때에 또 연불 취득할 때에 돈 준 금액이가 할부이자가 들어있어요. 그 금액을 또 넣어주면요.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차량을 현금가로 취득했어요. 현금가로 취득했다. 그때 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 합시다. 1,000만 원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종류의 차량에 대한 내용을 할부로 취득합니다. 할부로 취득하면 이 할부 취득가에는 현금가 1,000만 원에다가 할부 이자 금액을 더해서 주겠죠. 할부 이자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할부로 취득했을 때에 돈 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돈 준 금액은요? 1,000만 원요? 아니죠. 1,100만 원 주겠죠. 1,100만 원 줘요. 거기에서 요 100만 원을 떼어내 가지고 또 합쳐요. 그러면 몇 번 과세입니까? 2번. 2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에게는 돈 준 금액 안에가 할부이자, 연불이자 들어있으니까 또 다시 합치지 않겠다. 이런 등의 뜻이에요. 되겠죠? 아직도 필요 안 오십니까? 아주 숫자만 봤다면 필요 안 오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또 해보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법인이에요. 법인은 할부 취득이든 연불 취득이든 어음 취득이든 현금 취득이든 현금가로 적으라겠어요. 장부에다가요. 그럼 여기에서 차량을 취득했다 했을 때 어음 취득했다, 할부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가는 얼마? 1,000만 원. 이 적어줘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자.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어음 취득일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배웠죠. 그거 이게 이자예요. 이걸 적어놓고 이게 100만 원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은 얼마였어요? 할부 취득할 때 1,100만 원이죠. 여기는 1,000만 원이다?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 두 개 어떻게 한다? 합친다. 그럼 얼마? 1,100만 원.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동그라미 2번 법이에요. 이제 아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에 거기에서 취득이 개인 취득인가 법인 취득인가 구별하셔야 돼요. 법인 취득이었으면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는요 포함이 된다. 개인 취득이었으면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된다. 이런 일로서 나온 것을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3번 농지 보전 부담금. 여기다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말 들어봤냐면 농지 전용 부담금. 이 말 들어봤죠?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말과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농지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농지를 대지로 바꿨을 때 돈 내게 만드는 것이 뭐였어요? 농지 전용 부담금. 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는 요 돈 줘야죠. 그럼 돈 준 금액에 들어간다. 라는 의미로서 농지 보전 부담금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용역비. 용역비가 곧 뭐였을까요? 설계비. 설계비니까 포함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먼저 읽어줄게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거기에서 취득대금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나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현금 지급액이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제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 토지의 가액에 대한 내용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그리고 이 토지에 을구예가 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채무겠죠.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어진 것이 6천만 원 적어졌어요. 이랬을 때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취득하냐면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 줄까요? 현금 1억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6천만 원 더블로 받게요. 얼마 돈 줄까요? 4천만 원. 4천만 원 주겠죠? 그럼 4천만 원 주고 그리고 여기 채무 인수조건이죠. 이걸 합쳐줘야 얼마 되는가요? 1억. 이 내용 아시겠죠?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석 줄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또 올해 이게 개정이 된 내용인데 더 길어요. 더 기니까 여기는 간결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적으세요. 은행에 처분된 은행에 팔았던 채권의 매각 차손 응하지 말고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팔 때 어디에 파는 거예요? 은행이에요. 은행에 팔아야 됩니다. 은행이란 말과 금융회사란 말은 같은 말이죠. 관계를 두 글자로 기억하세요. 은행이라고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채권 보세요.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채권 종이에 적어져 있는 금액을 보고 저희들은 액면금액 그래요. 채권에 적어진 금액이 1억이었다 합시다.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의 채권을 은행에 만기 전에 팔아요. 은행에 만기 전에 팔게 되면 돈 들어오겠죠. 그때 돈 들어온 금액이 7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손실입니까? 3천만 원. 이 손실 금액에 대한 내용을 취득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만기 전에 팔았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처분된 채권의 매각 차이난 손실 취득가액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아까 적으라 했던 거 8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신설된 내용으로서 읽어줄게요. 읽어주고 거기서 단어 하나만 딱 빼드리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돼요. 8번 붙바지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가 포인트예요. 일체를 이루었다. 그럼 일체를 이루었으면 건축물과
북바지 가구가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는 어떨까요?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그 설치 비용에 대한 내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온인하셨죠? 건물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 하나 되기 위한 설치 비용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설치한 비용. 정원 설치함으로써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증가된 가액에 포함되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 보시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적어지는데 왜 포함되지 않겠는가를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이전에 소요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그랬죠. 이 전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후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볼 때에 1번이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취득한 후에 광고하죠. 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후 비용이니까 들어가지 않고요. 2번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분담이란 말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했던 비용에 대해서 내 취득가다? 그런 병신. 그렇잖아요. 내 취득가 아니겠죠. 이용했던 자가 부담했던 비용에 나에 대한 취득가다? 들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주비. 이주비는 이사비용이죠. 취득한 후에 이사할까요? 취득하기 전에 이사할까요? 취득한 후에 이사한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주비용에 대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렸으니까 먼저 밑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 1번. 에서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 표준 옳은 것은? 자, 물어본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리고 동그라미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죠. 그럼 과세 표준은요?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란 말은 실제로 돈 준 금액이죠.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짝대기 보니까 5억 돈 줬죠. 그럼 취득가액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짝대기 총 매매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을이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그럼 여기에서 갑이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돈 줬죠. 돈 준 금액이니까 포함돼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 채권을 금융회사에 팔므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이것도 포함돼야죠. 그러면 다 포함시키니까 5억 1,100. 다음 가격에서 5번 됩니다. 간단하게 돈 준 금액 이걸 아니까 벌써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으니까 이때 과세 표준은요. 사실상 취득가. 시가 평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뭘로? 사실상 취득가. 맞죠?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화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했던 비용은요? 포함시켰다면 병신이겠죠. 답은 1번.
제가 병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 양반은 매일 이렇게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줘야 기억이 되거든. 시험장에서는요, 다른 내용은 전혀 안 떠올라. 욕한 것들 떠올라. 그러니까 병신이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2번, 건설자금 이자 들어가야죠. 그래서 3번, 법인이 연부 취득하는 경우에 연불이자. 자, 연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에 대해서 개인 취득이었으면 제외, 법인 취득이었으면 포함. 이거 법인 취득이에요? 개인 취득이에요? 법인이 그랬잖아요. 법인 취득이니까 이 내용은 포함이 된다. 4번,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용역비, 용역비 뭐야? 설계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취득대금 외에, 현금은 지급액 외에 취득자의 조건 부담액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뒤로 쭉 가보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자, 물어본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다. 사실상 취득가. 4번 틀렸고요. 5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연부 취득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여기서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곧 연부 금액이죠. 연 단위로 돈 준 금액. 그리고 뒤에서 계약금은 포함한다. 맞죠? 6번,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 얘 단위로서 보니까 첫 글자가 주죠. 그리고 물어본 것은 과세 표준 물어봤죠. 첫 글자가 국, 외, 판, 공, 법, 부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의 유상거래죠. 그때는 뭘로? 신고가. 신고가란 말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입니다. 이제 보니까 거기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죠. 그럼 뭘로? 시가표준액. 신고가액도 틀렸죠. 6번 틀렸고요. 7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맞죠? 연부 취득은요? 연부 금액. 8번,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 법인 나왔죠? 그럼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 틀렸고요. 9번, 건물 증축. 증축이니까 건물 전체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 틀렸죠? 10번, 법인 나오고 뒤에가 지목 변경 나왔죠? 반대로 한다면 지목 변경 앞에 법인자 나왔죠? 그때는 뭘로? 소요 비용. 그런데 끝만 가보니까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다. 틀렸죠? 단순히 소요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져야 맞습니다. 10번 틀렸고요. 11번, 개인이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기 위하여 그 밑에 줄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이제 보면은 거기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걸 골라란 거죠. 그리고 누구 취득입니까? 개인 취득. 개인 취득까지 알고 이제 봅니다. 기업.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일시급 나왔죠. 끝말은요. 할인 받은 금액 나왔죠. 할인 받은 경우에 그 할인액이 있으니까 할인 받은 금액이잖아요. 할인 받은 금액 돈 준 금액이다, 안 준 금액이다. 안 준 거죠. 안 준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할인 받은 금액은 돈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니은에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요.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연불조건부의 이자, 연불이자 어떨까요? 개인 취득이니까
연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에 채무인수 조건을 취득했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사익상 취득가액이 포함돼야죠. 포함되는 것은 니은, 리을. 그 다음에 12번 법인이 상가 건축물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이 내용은 법인 취득이죠. 이런 걸 알고 볼 때에 건축물의 취득가액 1억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부가 가치세는요, 환급 받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자금 이자 포함되고요. 그리고 할부이자는요, 법인 취득이니까 포함돼야죠. 그럼 거기서 포함된 것은 1억 800. 답은 2번. 12번 취득세 과세 표준 옳은 것은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취득 시기 이전에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법인, 개인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1번 틀렸고요. 2번 거기에 쭉 가니까 일시급 나왔죠. 끝말 가야죠. 끝말은요, 할인된 금액. 그런데 약정 금액이다. 틀렸죠. 3번 연부 취득은 연부금 총액이다. 틀렸죠. 뭐야? 연부 금액. 4번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틀렸죠. 부가가치세라는 말 빠져야죠.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의 원칙은 신고가액임으로써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이다. 틀렸네요. 예외 있어요. 어떤 게 예외상이었을까요? 사실상 취득가. 답 없죠. 5번 답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정했어요. 정했으면 여기다 뭘 곱할까요? 세율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세율을 거는데 세율에 대한 일로서 구성 요소를 봅시다. 3번 표준세율 나오죠. 표준세율은 일반적 세율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니까 10페이지에서 4번 세율의 특례 나오죠. 세율의 특례란 말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는 낮은 세율,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되는 거래를 보고 세율의 특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옆에 오른쪽 맨 끝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5번 취득세의 중과세율 나오죠.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그럼 이 말은요,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이렇게 취득세 세율은 3개로 구성됐어요.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표준세율을 물어보고 싶으면 문제에다가 표준세율 은 그래요. 그리고 또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고 싶으면 문제에다가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 적어져요. 그 내용대로 푸시면 돼요. 또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무거운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내용이 적어져요. 그 내용대로 푸시면 돼요. 하여튼 문제에 적어진 내용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고요. 이제 제일 먼저 표준세율부터 먼저 봅니다.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나오죠. 이 내용의 숫자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겠네요. 외우기 위해서 거기다 내용의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읽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숫자가 어떤 연유에서 나왔다, 그걸 알려줄게요. 그럼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됐으면 암기가 수반돼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억, 상속, 농지. 여기서 농지하면 논, 밭, 과수원, 목장을 말합니다.
상속 원인으로서 논, 밭, 과수원, 목장을 취득했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3. 니은 상속 농지 이외. 여기서 농지 이외는 논, 밭, 과수원, 목장을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임야, 나대지, 상가, 주택을 말합니다. 상속 원인으로서 나대지, 임야, 주택,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8. 유상 농지다. 유상 원인으로서 논, 밭, 과수원, 목장을 취득했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30. 유상 원인으로서 농지 이외, 이 농지 이외는 나대지, 임야, 상가를 말합니다. 주택은 여기 안 낍니다. 주택은 뒤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여기 유상 농지 이외일 때는 주택은 끼지 않은 것이고요. 그때 세율은 1000분의 40. 증여 있다면 농지와 농지 이외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세율은 1000분의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로서 취득하였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8.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도 원시 취득, 신축도 원시 취득, 그리고 증축까지도 원시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살표에게 적어져요.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공유수면도 원시 취득, 신축도 원시 취득, 심지어는 증축도 원시 취득이다. 이런 것을 하살표에서 적어집니다. 볼 때 건축 나오고 신축, 재축, 재외되죠. 그럼 이 건축은 뭘 말했을까요? 증축. 증축이죠. 그럼 증축도 뭘로 가서겠다? 원시 취득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증축도 원시 취득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로해가지고 신축, 재축, 재외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효대서, 공유, 합유, 총이물의 분할, 분할에다가 동그라미. 분할 넣으면서 표준세를 물어본다면 1000분의 23 됩니다. 그리고 중요해가지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둘 다 있다면 취득가액이 6억일 때는 1000분의 10.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거기에 1000분의 20대 있죠.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그걸 지우고 적는 것은 취득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 해서 나온 숫자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세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숫자고요. 그리고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 그리고 그 밑에 기출문제 밑에다가 또 적으세요. 또 적는 것으로서 물론 키 단어에서는 적어져 있습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해당되는 주택 취득은 유상 플러스 주택 세율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세요. 유상 플러스 주택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세율로 적용되겠는가 하면 유상 농지 이외 세율입니다. 유상 농지 이외 세율 적용되겠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여기에 4주택의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설명이 돼요. 설명되는 것은 3주택
소유자가 추가 주택 취득, 3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했으면 몇 개 됩니까? 4개. 이거잖아요. 이렇게 4개 되었다면 유상 플러스 주택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세율인 유상 농지 이외 세율이 적용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요 추가 취득 안에 포함시키는 게 있어요. 포함시키는 것이 공유 지분, 주택 취득, 여기도 포함입니다. 포함되고 부속 토지만 취득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죠. 요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기에요. 여기 공유지분 취득도 포함되고 부토지만 취득한 것도 포함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부 다 예습했으니까 이 숫자가 어떤 연유에서 나왔겠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